집 나간 2030 잡아라. 자, 김기현, 호, 무엇을 제시할까요? 나는 국대다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한다. 결국에는 이준석의 아이디어를 지금 베끼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지금 당혁진위원회 6개 혁신안 수용 여부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PPT가 중요해. 이 자격평가 시험을 본다라는 건데, 그런데, PPT 수용은 불가방침이다. PPT는 말 그대로 시험을 보는 거나 의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시험이라면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구상한 시험이 현 국민의힘 상황에서 공신력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들 시험 보기 싫다는 거야. 저런 상황에서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공정함을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김기현 후보가 좀 고민일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슈가 됐었던 출산 장려 정책 중에 애 셋을 낳으면 병역 면제에 있어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엎었어요. 예.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냐. 비현실적이고 설 익었다. 그래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용이 물론 일반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 왜냐면 20대에 어느 세월에 결혼해가지고 언제 애를 셋을 낳아. 그러면 뭐 3년 연속 애를 낳을 수도 없고 2년 연속 낳는다고 해도 벌써 6년이 걸리는데 그럼 24살에 결혼하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TV에 그런 이제 고등학생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경우들이 좀 방송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되게 따지고 보면 좀 그렇게 너무 정말 어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정도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거의 적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보면 뭐 애 둘이어도 면제시켜줘 임마 20대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내용이 애 셋은 좀 현실성이 없다. 뭐 애 둘은 어때 이러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한테 좀 혜택도 줘야 돼요. 이런 그 세금 감면이라던가 아니면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이라던가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군대 면제를 혜택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군대를 가는 게 마치 징벌처럼 된 거잖아. 그 사고방식도 약간은 좀 이제 논란거리가 그런 내재돼 있는 거지. 군대를 간다라는 거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거고, 어떤 하나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빼는 게 혜택이라면 군대를 가는 건 결국 징벌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재성을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런 쪽보다는 이제 다른 쪽의 혜택을 뭐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나 뭐 이런 것도 주고 또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그런 예비역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 논란들이 이제 함께 뒤섞여서 나온 것 같아. 현실성도 없다고 보고. 이준석과는 다르게 가고자 하는데 김기현의 서진 전략이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18 발언 때문이다 이건데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김재원의 5.18 발언이 있었고 또 이 강제징용 배상안에 뭐 전라도 쪽은 뭐 반대가 되게 심해요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전주을 재보궐선거 판세 다음 달에 있나요? 예. 요거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지냐?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15%조차 넘지 못하면 이준석 체제 이후 공들여온 서진 전략이 물거품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당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시절 5.18 불폭탄 사태를 재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5.18 기념일에 현장을 방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와 물폭탄 세대를 받은 적이 있다. 호남 여론이 떨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작년과 달리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수수평 서진 정책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뭘 하나 지금 이준석이 안 빠지는 이유는 2030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2030을 지금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어떻게 데려오냐는 거지. 이게 어렵다라는 거야. 이준석이 갖고 온 건 이제 공정함을 얘기한 건데 공정함을 안 하고 그냥 겉모습만 가갖고 추모하는 척하고 뭐 이 5.18 발언에 나왔을 때는 뭐 징계가 없고 가서는 5.18을 헌법에 넣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는 그걸 부정하는 유튜버랑 같이 방송을 찍고 그런데 전혀 뭐 처벌이 없고 징계가 없다 이러면 뭐 전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누가 믿겠냐. 근데 이런 징계를 얘기했던 건 이제 이준석 쪽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진정성의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게 좀 이 김기현 후보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대목일 거예요. 포괄임금제가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드디어 정부 고용노동부가 이제서야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나 봐. 내가 그토록 얘기했지.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한다. 포괄임금제 금지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왜냐면 출퇴근 시간 기록만 의무화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걸 지금 반영이 조금씩은 되고 있다. 공짜 야근의 주범이다 보니까 요 포괄임금제가 요걸 막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 기록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자.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처벌.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 쓰임새가 떨어져 자연스레 퇴출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죠. 더불어 반민주당에서도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도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잘했어. 잘했어.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그 정책에 대한 해석 분석
또 이 미래 예측이 나오는 거지. 저거는 무조건 포괄임금제 해결 안 되면은 안 돼요. 사람들이 포괄임금제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현장에 포괄임금제가 많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게 고용주 입장에서 개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건드려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근데 이제 뭐 이제라도 한 게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정부가 아니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그래도 좀 뭐 좀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계획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가 있나. 참 신기하다 정말. 이걸 짠 사람을 경질을 빨리 시켜야 돼 이거. 결국에는 내 말대로 포괄임금제가 문제라는 걸 이제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포괄임금제면 백날 69시간 뭐예요. 52시간제도 안 지켜. 포괄임금제 때문에.